한파가 호재로 작용할 K배터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짧게 보세요. NCM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강풍이랑 폭설로 지금 정전이 됐는데 이거 NCM 가지고 이 배터리 가지고 44시간을 버텼대요. 강풍이나 추위 속에서 이 배터리가 오히려 집안 사람들의 온기를 저해줬다 이런 거예요. 왜 가능했냐? 이게 양극화 물질이 좀 잘 들어가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용량이다 보니까 잘 갔다는 거죠. 배터리가 그렇게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 증가로 LFP가 각광받고 있지만 LFP는 NCM에 비해서 어때요?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. 성능이 딸려요.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. 한파의 전기차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위기 속에서 가치는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한파에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240km, 280km 뛴다고 했던 차량들이 너무 추워갖고 히터 좀 틀고선 뭐 좀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추위 맞으니까 막 120km 막 130km 뜨고 조금 가다 보니까 조금 막 연비 뚝뚝 떨어져요. 전비가. 그러면은 이제 또 충전소 찾게 되는 거, 충전소 찾다가 막 너무 얼어갖고 오들오들 떨고 눈 쌓이고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얘네들은 충전 빈도나 이런 게 적다라는 거죠. 왜? 성능이 좋으니까.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건데 이런 한파에도 오히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들이나 고성능 배터리들,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한 배터리들이 앞으로는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할 거라는 거예요. 왜? 소비자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,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살 때 배터리 성능이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특히 전기차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배터리 성능을 의식할 수밖에 없대요. LFP가 3원계 대비해갖고 싼 거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고요. 착각 보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더만요. 근데 3원계가 훨씬 더 고밀도에다가 고용량으로 해갖고 월등하다는 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돼요. 겨울 되면 주행거리 줄어드는 기본적인 페널티가 LFP에 달려있고 이건 심화되고 결국 충전소 찾게 되고 충전소, 초고속 충전 이런 니즈가 커질 거예요. 그럼 이거 관련주들도 1차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3원계에 대한 필요성,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는 거예요. 화재 속에서 홀로 버텼던 그 스탠린가 하는 그런 텀블러가 대박 났잖아요. 이번에 뭐 근데 안 좋은 물질 나왔다고 또 보도가 되긴 하던데. 그래가지고 그 제품력으로 화제가 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. 같이 악재를 맞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그런 상황이다. 그리고 이런 기술력들이 어떻게 돼요? LG엔솔에서는 한 해 앞당겨서 출시 예정인 미드니켈, 니켈 줄이고 가격 안정성 잡으면서 주행거리는 하이니켈과 굉장히 근접하게 만든 배터리, 그 리치망간, 망간 비중을 높여가지고 원가 경쟁력 높이고 주행거리를 잡아내고 안정성을 잡은 이런 것들도 결국에 LFP 대비 겨울철에 나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FP는 결국에는 마실용으로 쓰이게 되면서 세그멘트가 나눠질 거라고요.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하이니켈, 미드니켈, 리치망간이 잡아가는 이 시장 속에서 LFP는 점점 사용처가 이제 한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.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. LFP도 그러면 어때요? SK는 저온성 배터리, 저온에서 굉장히 강한 배터리를 만든다. 삼성 SDI, LMFP 이게 약간 그 리치망간 같은 건데 만들면서 점유율 잡아갈 수 있고요. 전기차 전원이 그리고 겨울 때문에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은 애시장도 시작도 못해요. 그 북유럽 같은 데서는 전기차를 어떻게 해요? 이거를 못하잖아요. 산업을 이렇게 위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차별화를 바라보면서 업황을 보고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